12호 12월. 네, 오늘 밖이 좀 추운데요. 네. 밖도 추운데 여기도 좀 썰렁해 보이는 공간이에요. 네. 오늘은 주거복지 봉사단 단장님 이종렬 단장님과 함께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구에서 주거복지자원봉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종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밖도 추운데 여기가 좀 썰렁해 보여요 했는데 여기 어디죠? 네, 여기는 이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집수리 학교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 공간에서 저희가 좀 추운 날씨지만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림시장 근처죠? 네네, 남곡동 우림시장에서 조금만 올라오시면은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와 가까운 공간이에요. 집수리 학교는 이게 도배나 장판이나 이렇게 자기 집을 수리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학교죠. 배우는 거. 네네네, 맞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이 공간에서 그 코로나 전까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주민 기술자라고 주민분들이 이제 집에서든 아니면 이제 좀 기술을 배워서 뭐 일을 하시게끔 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곳에서 이제 뭐 도배, 또 장판이라든지 뭐 설비, 뭐 페인트 이런 것들을 여기서 교육을 했었죠. 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지난 여름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어요. 네, 관악구도 굉장히 비가 많이 왔고 그래서 수해 복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도움을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이제 제가 이제 관악구에서 이제 그 집수리 봉사단에서 활동도 하고 있고,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번에 비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자원봉사 센터에 이제 이민주 센터장님이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셨고요. 또 제가 그 발화봉사단이라고 그 발화봉사단의 이제 단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그 수해를 입은 가정에 도배하고 장판을 하는데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봉사단. 네. 그러면 그런 좀 자세한 이야기는 또 이면주 센터장님께 한번 우리가 들어보고 다시 오도록 할까요? 네네. 그럼 이제 이면주 센터장님 얘기를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관악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의 단장이며 관악구 자원봉사 센터장인 임현주입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갑작스럽게 그 중부 지역에 아주 많은 비가 쏟아져 내렸어요. 그래서 관악구에도 그 시간당 133mm 이상이 쏟아지는 그 피해로 관악구 전체가 아주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에도 도림천 주변과 신대방역 주변에 좀 저지대, 좀 취약한 지역에 그 반지하 가구라든가 이런 쪽이 아주 대대적으로 피해를 입었죠. 근데 관악구에서 당일 집계된 것만 7,097가구 정도가 침수 피해를 입었고, 특히 신사동에 있는 관악신사시장은 백정포가 100%다 침수를 당하는 그런 피해까지도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관악구에서 8월 그 9일날 바로 재난대책본부를 열었었어요. 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그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복구 이쪽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논의를 하면서 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자원봉사센터에 설치하게 됐는데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를 좀 더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시스템 있게 관리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설치를 요구를 하면은 자원봉사센터가 응해서 함께 다른 단체들과 함께 적십자라든가 의용소방대라든가 자원봉사 캠프와 함께 설치하는 건데, 저희는 피해 지역인 관악구 신사시장의 그 고객만족센터 4층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해서 그때부터 9월 한 27일까지 전체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일주일 정도, 8월 10일부터 8월 한 16일까지는 재난 현장에서의 대규모적이고 응급복구를 하는 봉사활동이 진행이 됐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물에 잠겨 있는 가구에 들어가서 침수된 가구를 빼고 진흙을 걷어내고 청소를 하고 또 수재민들을 위로하는 그런 활동이었고요. 그게 일주일 동안은 매일 많게는
뭐 217명까지 봉사자들이 모여서 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군인들, 환경미화원들이 뭐 쓰레기차, 뭐 지게차 움직이면서 침수가구 다 걷어내는 활동들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 8월 16일부터는 다시 그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은 센터로 와서 그 침수가구 중에 복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을 하면서 또 침수가구를 좀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생활 회복을 위한 활동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도배라든가 장판에 대한 시공이 진행이 된 거죠. 전체적으로는 그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이 활동을 통해서 1112명의 자원봉사자들이 900가구 정도의 그 침수된 가구를 걷어내고 청소를 해드리고 도배장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 응급한 복구를 끝난 다음에 추석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은 그 수해를 입은 가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바로봉사단에서 도배와 장판을 한 30곳 정도 시공해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악구에는 침수 가구가 너무 많았지만 그 중에 가장 피해가 심했던 신사동의 그 서울시의 바로봉사단에서 지원해주는 예산과 자재를 가지고 도배장판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나머지 동들도 피해 입은 가정들, 어려운 가정들이 많은데 어떤 도움을 줄까를 고민을 하다가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관악구의 그 수해 가구에 도배장판을 해달라고 하는 지정기탁금이 한 3천만 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구청장님과 복지정책과랑 상의를 해서 그 신사동을 뺀 나머지 동에 아주 어려운 가정에 도배장판을 먼저 좀 해주자. 그나마 좀 마른 곳, 추석이라도 집에서 추석 상이라도 차릴 수 있게 좀 도움을 주자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그 사업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도배와 장판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 사업자하고는 하기가 힘들잖아요. 예산은 한정적이고 도움 줄 곳은 많고. 그때 도움을 받은 곳이 관악구 주거복지 자원봉사단 주자단이었습니다. 이종렬 대표께서 저희 이런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의 단원으로도 계시고, 또 재난 현장에 바로바로 봉사단이 투입되는 바로 봉사단에도 계시고, 그동안 어려운 지역의 도배장판에 대한 자원봉사를 계속해서 해오시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 주자단을 통해서 침수가구에 대한 도배장판을 시공하는 것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도배장판은 서울시와 또 주자단과 또 다른 사단법인 한 곳과 더불어서 한 50여 곳 도배장판 시공을 같이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예, 올해의 재난에 잘 대응했다고 해서 관악구 자원봉사센터가 그 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그 표창을 해주셨고, 또 행안부 장관상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재난이라고 하는 게 언제 어떤 형태로 다가올지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관악구에는 과거도 한 10년에 한 번 정도는 수해가 있었는데 저희가 자원봉사라는 그런 차원에서 대비 준비를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올해의 경험을 계기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미리 준비해서 그 관악구에 어떤 형태의 재난이나 자연재해가 오더라도 자원봉사자들이 체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잘 해보고 싶습니다. 재난 현장에 설치되는 자원봉사 활동은 재난 현장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 이름으로 하거든요. 그게 올해는 신사동에 있는 관악신사시장 고객만족센터에서 설치돼서 운영을 했고요. 그곳에서 오늘 오후 2시에 성과보고회가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활동했고 앞으로 주의할 점은 뭐고 또 기억할 점은 무엇인지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으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아, 바로 봉사단이 그런 거였군요. 네네. 저도 이번에 아마 그 신사동이라든지 수해를 입은 지역에 아마 바로봉사단이라는 분들이, 그 자원봉사 부자분들이 많은 참여를 해 주셨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더 구체적인 뭐 에피소드라든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여기가 이제 수해를 입은 가정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벽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이런 곳이 물을 먹은 상태라서
사실은 이제 다 마르고 나서 다 마르고 난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이제 그 추석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좀 하루빨리 이제 집으로 좀 돌아가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이제 말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진행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그 젖은 벽지를 뜯어내고 이런 과정에서 그 지하다 보니까 곰팡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 사진으로 네네. 몇 것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네네. 네네. 자, 그럼 한번 사진 한번 보시죠. 네. 사진을 보니까는 그때 그 현장이 좀 더 자세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이제 사진 아까 보셨지만은 이제 곰팡이가 많아서 그 곰팡이 제거하는 그런 작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또 자원봉사 센터장님하고 또 봉사단 분들이 현장에 또 직접 오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재밌고 즐겁게 아마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수입복구를 한 그 집을 도배를 다 걷어내고 말린 다음에 다시 새로 도배질을 해주고 그 주민이 들어갔을 때 엄청 좋아하셨겠네요. 네, 일단 이제 워낙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도배해드리고 또 이렇게 장판까지 싹 해놓으니까 아까 사진을 보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진짜 새 집처럼 그 주거 환경이 싹 바뀌어가지고 그 이제 어머님들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좀 뿌듯하고 네. 기분 좋게 또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건강에도 좋죠. 이렇게 네네. 건강이 제거하고 이렇게 했을 때 환경이 좋아지니까. 그러면 말씀 중에도 뭐 센터장님이나 뭐 다른 봉사단원들 또 다른 센터의 이런 분들이 모두 함께 협업을 했기 때문에 힘을 네. 보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실제 그렇게 도움을 주셨던 또 네. 분도 계시죠. 네, 사실 이제 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은 되게 많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님이라든지 또 실무를 맡고 계셨던 이제 최종혁 주임님이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하고 저희가 소통을 했고 또 아마 그분도 이제 그 저희들이랑 함께 하면서 아마 하고 싶은 얘기들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좀 이렇게 물어본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최정혁 주임님 얘기를 한번 좀 듣고 올까요? 네네. 한번 듣고 오시죠. 네,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이렇게 재난 현장이 발생했을 때 이제 조례로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이라는 것을 구축을 해서 이제 재난 현장을 좀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끔 저희들의 역할이 명시가 돼 있긴 하지만 여태까지 저희가 그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실제적으로 이것을 출범해서 기능한 재난 상황은 사실 그렇게 자주 마주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무자인 제 입장에서도 이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안에서 실무자로서의 제 역할을 나름대로 그 현장에서 바쁜 현장 안에서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 일단 첫 번째 어려운 점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재난 복구 과정에서 저희가 일감을 접수하고 이걸 해결하는 일종의 그 업무의 패러다임과 이게 순차적인 이런 순서라는 게 있는데 이 복구 과정에서 주민들이 자기네 집을 왜 안 해주느냐라든가 뭐 그런 이제 현장에 대한 민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또 현장에 대한 요청 이런 것들이 저희 나름대로의 순서에 맞게끔 대응을 한다는 게 이게 실제로는 쉽지 않았던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제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그러니까 자원봉사 센터 소속 직원이기도 하지만은 관악구청 소속의 공직에 임하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 재난 업무만으로 제가 이 일을 몰두는 할 수 없었고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또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점이 여러모로 어려웠었습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가 초기 복구 작업이 끝나고 나서 이 지원단의 운영 방식을 2기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중간에 매개체로서 기업의 많은 후원이라든가 또는 자원봉사자를 요청하는 그런 건들이 왔을 때 이거를 중개해서 연계해야 하는 역할로 전환을 하니까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기업의 후원 연계가 있으면은 그것을 또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연결해주는 그 과정에서 저희의 역할을 했던 거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저희 자원봉사 센터를 통해서 이제 지역의 이 도배장판과 관련된 재능을 가지신 사회적 기업이랑 같이 연계해서 지원한 가구의 경우에는요, 신사동을 중심으로 수해 지역 총 32가구에 도배장판을 연계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수해 과정에 실무자로 참여하면서 많이 느꼈던 건 일단은 평소에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초기의 혼선을 최대한 줄이는 차원에서 이 재난과 관련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희가 서울시가 25개 자치구가 중심으로 바로봉사단이라고 해서 이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이 구축되기 전에 가급적 신속하게 재난 현장 복구 작업이 투입될 수 있는 봉사단 인력풀을 구축은 했는데 이 인력풀을 대상으로 고정적인 트레이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속적인 재난 훈련과 관련된 워크숍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의 영역에 있어서 이런 과정들이 이분들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지 못한 기관들 또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엄연히 조례로 제정이 돼서 발족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역할이 단순히 자원봉사 센터로서의 영역, 그러니까 본래 해야 될 역할의 확장선이 아니라 엄연히 조례에 근거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부분을 좁게는 관공서부터 넓게는 각종 사회단체나 기관까지 좀 넓게 인식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임님이 3년 동안 자원봉사 센터에서 계시면서 주민들과 그리고 어떤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게 딱 이야기를 하는데 묻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인터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분이 이제 한 3년 정도, 한 2, 3년 정도 이제 자원봉사 센터에 계셨고 마침 인터뷰 할 때 이제 그분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다른 곳에서 다른 그 주민센터인가 뭐 그쪽으로 또 이동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시더라도 아마 복지 쪽에 근무하실 것 같아서 아마 주민들하고 또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로 갈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고맙다는 말씀 좀 전해드리고 가서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바로 봉사단 활동을 하면서 혹시 지금까지 얘기 쭉 했지만 더 하고 싶은 이야기나 다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해주세요. 네. 지금 이제 이 공간이 추운 날이라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온풍기도 끄고 진행하고 있어서 살짝 춥긴 하지만 앞으로 저희 집수리 학교가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거의 3년 정도를 활동을 못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집수리 학교에서 주민분들한테 저희가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고 그런 활동이 쭉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저 역시도 내년에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공간이 굉장히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거든요. 샷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직접 만드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이제 내년에 2023년도에는 여기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찾아가는 스튜디오가 이제 이 마지막이죠. 2022년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이 마지막 방송을 이렇게 봉사로 바로 봉사단의 따뜻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내년은 검은 토끼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검은 토끼해 또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주민들에게? 네. 내년에도 토끼가 토끼풀을 먹듯이 한 살을 먹습니다. 예, 저도 한 살을 더 먹기 때문에 예, 아무튼 조금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은 토끼에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네, 내년에도 촬영하는 스튜디오는 관악구 구석구석을 찾아갈 거예요. 네. 맞죠? 네. 네, 같이 네, 갑시다. 네. 내년에도 같이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안녕히 받으세요. 가세요. 예.